평생 큰 병 한 번 없었다고 내 몸을 과신하셨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는 분들의 진짜 공통점은 따로 있습니다. 70세 이후 내 혈관을 조용히 썩게 만드는 침묵의 살인자를 밝힙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변을 둘러보면 나는 평생 감기 한 번 걸려본 적 없다거나 병원 문턱도 넘어본 적 없다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이 꼭 계십니다. 평소 잔병 치레가 없으니 내 혈관도 아주 깨끗하고 튼튼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1년 365일을 마음 편히 보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내 몸의 겉모습만 믿고 나는 이제 아플 일이 없다고 철석같이 믿고 계신다면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에 반드시 귀를 기울여 주셔야 합니다. 우리 몸은 참으로 정직하면서도 무섭습니다. 겉으로는 기침 한 번 안 하고 아픈 곳 하나 없이 아주 멀쩡해 보여도 우리 몸속 가장 깊고 은밀한 곳, 피가 흐르는 혈관 안에서는 이미 무서운 폭풍우가 조용히 몰아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는 평소 건강하다는 착각 속에 꽁꽁 숨겨져 있는 진짜 혈관 도둑들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 제 진료실에 74살 이만수 어르신께서 응급실을 거쳐서 아주 다급하고 창백한 얼굴로 찾아오셨습니다. 이만수 어르신은 무려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서울 시내에서 개인 택시 운전대를 잡으시다가 최근에 영광스럽게 은퇴하신 분입니다. 평소 동네 기원에서 친구분들과 바둑을 두실 때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꼿꼿하게 앉아 계셔도 허리 한번 안 아프다고 자랑하시는 무쇠 체력의 소유자셨습니다. 게다가 평생을 살면서 독감 한번 호되게 알아본 적이 없을 정도로 타고난 강골이셨습니다. 그래서 명절 때 자녀들이 모이거나 기원에서 친구분들을 만나실 때마다 내 택시 무사고 기록만큼이나 내 혈관도 평생 무사고 1등급이라고 큰 소리를 뻥뻥 치며 자부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원에서 한창 치열하게 바둑을 두시며 승부를 가르던 중에 믿을 수 없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둑판을 뚫어지게 쳐다보시던 어르신의 눈앞이 갑자기 하얗게 흐려지면서 마치 짙은 안개가 낀 것처럼 앞이 전혀 보이지 않으셨답니다. 당황해서 손을 들어 눈을 비비려는데 들고 있던 흑돌 바둑알을 바닥에 툭 떨어뜨리셨습니다. 맞은편에 앉아있던 친구분이 그 소리에 놀라서 안색이 왜 그러냐고 어디 불편하냐고 다급하게 말을 걸었는데 어르신께서는 대답을 하려고 입을 떼어도 혀가 꽝꽝 엉 것처럼 굳어버려서 웅얼웅얼 알아들을 수 없는 어눌한 말만 흘러나오셨다고 합니다. 게다가 오른쪽 팔과 다리에는 힘이 솜털처럼 쫙 빠져버려서 혼자서 의자를 짚고 일어서지도 못하는 아찔하고 두려운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다행히 기원 원장님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재빨리 119 구급차를 불러서 응급실로 실려오셨습니다. 각종 정밀 검사를 다 해본 결과 일과성 허혈 발작, 즉 진짜 무서운 뇌졸중이 오기 직전에 뇌혈관이 꽉 막혔다가 기적적으로 다시 뚫리는 미니 뇌졸중 중이라는 무서운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응급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시던 어르신께서는 도저히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으셨습니다. 평생을 병원 신세 한번 안 지고 완벽하게 체력을 관리해 오신 분이고 택시 운전하시면서 술이나 담배도 거의 안 하셨던 분인데 왜 갑자기 머릿속 뇌혈관이 꽉 막혀서 쓰러지신 걸까요? 저 역시 진료실에서 어르신의 상황을 전해 듣고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답은 아주 명확하고도 뼈아픕니다. 눈에 보이는 겉모습이 건강하다고 해서 피 속까지 맑은 것은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이만수 어르신은 40년 택시기사 시절부터 오랜 세월 동안 몸에 깊숙이 배어버린 몇 가지 사소한 일상 습관들이 본인의 혈관을 매일매일 서서히 썩게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셨던 겁니다. 우리나라 50대 이상 성인 4분 중 1분은 이미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생명선인 피가 지나는 통로가 좁아지고 막히기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런 통증이나 찌릿함이 없다고 해서 평소 체력이 좋다고 해서 결코 안심하고 방치할 일이 아닙니다. 혈관 질환은 도둑처럼 소리 없이 다가와서 한순간에 우리의 소중한 일상과 생명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무자비한 침묵의 살인자입니다.
오늘 저는 이만수 어르신을 그 무서운 응급실로 몰아넣은 진짜 숨은 도둑들의 원인이 무엇인지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값비싼 영양제나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 단돈 100원도 들이지 않으며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혈관 회춘의 황금 비법 5가지를 아주 명쾌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비법들만 정확히 알고 오늘부터 당장 행동으로 옮기셔도 다시는 혈관이 막혀서 응급실 문턱을 밟으시거나 자녀분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은 없으실 겁니다. 본격적인 혈관 회춘의 해답을 알아보기 전에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과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되신다면 영상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을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댓글창에 기대라는 2글자만 짧게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정성껏 남겨주시는 그 짧은 응원 한마디가 제가 다음번에도 더 유익하고 알찬 건강 정보를 담은 영상을 준비하는데 아주 큰 원동력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혈관을 맑게 살려내는 진짜 해법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만수 어르신을 그 무서운 응급실로 몰아넣은 진짜 범인은 무슨 대단하고 희귀한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무심코 반복했던 일상 속의 작은 습관들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값비싼 약 하나를 드시지 않고도 꽉 막힌 혈관을 맑게 뚫어주는 식탁 위의 명쾌한 법칙 2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법칙입니다. 식사를 마치셨다면 10분 안에 무조건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볍게 걸으셔야 합니다. 어르신들 중에 밥 먹고 바로 움직이면 소화가 안 된다고 생각하셔서 거실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텔레비전을 보시거나 따뜻한 방바닥에 누워 낮잠을 청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혈관을 지키고 싶으시다면 이 편안한 습관부터 당장 버리셔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 몸속에서 일어나는 과정을 명쾌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식사를 하면 밥이나 빵, 면 같은 음식물이 몸속에서 포도당으로 바뀌어 피 속으로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옵니다. 밥을 먹고 가만히 앉아 있거나 누워버리면 이 넘쳐나는 당분이 끈적끈적한 설탕물처럼 변해서 혈관벽에 찰싹 달라붙게 됩니다. 이 끈적한 피가 매일같이 혈관 안쪽 벽을 망치로 때리듯 상처를 입히고 결국 고무줄처럼 탄력 있던 혈관을 딱딱하게 녹슨 파이프처럼 굳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식후 10분 안에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걷기 시작하면 상황은 180도 달라집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인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이 힘차게 펌프질을 하면서 피 속에 떠다니는 당분을 에너지로 쏙쏙 빨아들여 태워버립니다. 췌장에서 나오는 인슐린의 벅찬 도움을 받지 않고도 근육이 알아서 혈당을 뚝뚝 떨어뜨려주는 천연 혈당 조절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만수 어르신께서는 진료실에서 이 설명을 들으시고는 아차 하시며 무릎을 탁 치셨습니다. 택시기사 시절에 기사식당에서 점심을 드시면 식당 입구 자판기에서 달달한 믹스커피를 한 잔 뽑아들고 곧바로 택시 운전석에 다시 앉으셨다고 합니다. 좁은 운전석에 앉아 꼼짝도 하지 않고 가속 페달만 밟으며 보냈던 그 식후의 시간들이 본인의 피 속에 끈적한 기름기를 둥둥 띄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으신 겁니다. 특히 술을 한 방울도 안 드시는 어르신이었지만 이렇게 남아도는 당분은 고스란히 간으로 가서 기름덩어리로 쌓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인 4명 중 1명이 가지고 있을 정도로 흔한 비알코올성 지방간입니다. 이 지방간은 단순한 간의 문제가 아니라 머리와 심장혈관에 동맥경화가 무섭게 진행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탄입니다. 어르신은 밥 먹고 앉아만 있던 세월이 간에 기름을 찌우고 혈관을 꽉 막히게 한 진짜 원흉이었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번째 법칙입니다. 앞으로 모든 식사는 최소 30분에서 40분에 거쳐서 느릿느릿 천천히 드시고 한 입에 30번씩 꼭꼭 씹어 드셔야 합니다. 평생을 성실하고 바쁘게 살아오신 우리 어르신들은 밥 먹는 속도가 세계에서 제일 빠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전투하듯이 빨리 드시는 습관은 우리 몸의 췌장장을 병들게 하고 혈관에 조용히 불을 지르는 가장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 분명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뇌에는 음식을 충분히 먹었으니 이제 숟가락을 내려놓으라는 신호를 보내는 포만감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훌륭한 호르몬은 우리가 식사를 시작한 지 최소 20분이 지나야 비로소 뇌에 도착해서 배부르다는 경고음을 울려줍니다. 만약 국에 밥을 말아서 10분 만에 그릇을 싹 비워버리면 뇌는 아직 배가 부르다는 신호를 전혀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밥이나 간식을 더 찾아 먹게 되고 결국 매 끼니 엄청난 과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씹지도 않은 음식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면 혈당은 롤러코스터처럼 가파르게 치솟고, 혈당을 낮추기 위해 인슐린을 뿜어내야 하는 췌장은 쉴 틈 없이 야근을 하다가 결국 지쳐 쓰러지게 됩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이렇게 췌장이 혹사당하고 과식이 반복되면 우리 피 속에 만성 미세염증이라는 아주 독한 찌꺼기가 자라나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병원 검사지에 HSCRP라고 적혀있는 영문 수치가 바로 이 내 몸 속에 조용히 타오르고 있는 염증의 불씨를 말합니다. 이 수치가 올라가면 혈관벽 곳곳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상처가 나고, 그 상처 부위로 나쁜 찌꺼기와 세균들이 뭉치면서 결국 뇌혈관이나 심장혈관이 꽉 막혀버리는 대형 사고가 터지는 것입니다. 대충 씹고 꿀떡꿀떡 삼키는 습관이 내 피 속에 염증이라는 독을 매일매일 풀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만수 어르신은 40년 동안 택시를 몰면서 손님을 한 명이라도 더 태워야 한다는 조급한 마음에 식당에 들어가면 밥에 국물을 붓고 김치 하나 얹어서 5분 만에 훌훌 마시듯이 드셨다고 합니다. 밥 먹는 시간이 아까워서 제대로 씹지도 않고 넘겼던 그 5분짜리 식사가 내 췌장을 망가뜨리고 피 속에 만성 미세염증이라는 무서운 시한폭탄을 키우고 있었다며 어르신께서는 지난날을 뼈저리게 후회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당장 식탁에 앉으시면 밥숟가락을 놓는 속도를 의식적으로 늦추시고, 식사가 끝나면 눕지 말고 무조건 동네 한 바퀴나 거실을 가볍게 걸으셔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식탁 위 법칙만 제대로 지키셔도 피가 맑아지고 굳어가던 혈관이 다시 부드러워지는 것을 반드시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간곡하게 당부드린 이 중요한 정보가 우리 가족이나 주변 지인들에게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지금 바로 카카오톡이나 문자를 통해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공유 한 번이 사랑하는 사람의 평생 건강을 지켜주고 응급실에 실려가는 불상사를 막아주는 가장 가치 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식탁 위에서 지켜야 할 법칙들을 잘 기억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 법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피를 맑게 하고 뇌를 씻어내는 골든타임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해법입니다. 하루에 딱 6층 높이의 계단을 나누어서 오르시고 일주일에 2-3번은 반드시 야외로 나가 직접 햇빛을 쬐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걷기 운동은 참 좋아하시지만 계단 오르기는 무릎이 아프다는 이유로 피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무릎 관절이 아주 안 좋으신 분들은 평지 걷기가 낫습니다. 하지만 심장 혈관에 강력한 자극을 주고 굳어가던 혈관을 뻥 뚫어주기 위해서는 평지 걷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계단을 한 계단씩 밟고 올라갈 때 우리 하체의 근육들이 일제히 수축하면서 피를 심장 쪽으로 강하게 밀어 올려줍니다. 이 힘찬 펌프질이 혈관 내벽을 자극하고 탄력을 되찾게 만드는 1등 공신입니다. 6층을 한 번에 다 오르실 필요 없이 2층씩 3번에 나누어 오르셔도 효과는 똑같습니다. 단 내려오실 때는 무릎 보호를 위해 반드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짝꿍처럼 반드시 따라와야 하는 것이 바로 직사광선입니다. 햇빛은 우리 몸이 혈관을 부드럽게 유지하고 염증을 막아내는 천연 방패인 비타민 D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유일한 재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엄청난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집안 거실 창가에 앉아서 또는 차를 타고 가면서 유리창 너머로 들어오는 따뜻한 햇빛을 쬐며 나는 햇빛을 충분히 받고 있다고 안심하시는 분들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피부가 비타민 D를 합성하는 데 꼭 필요한 자외선은 얇은 유리창 하나만 가로막고 있어도 거의 100% 차단되어 버립니다. 창문 너머의 빛은 기분만 좋게 할 뿐 여러분의 혈관 건강에는 단 1%의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이만수 어르신께서는 이 대목에서 허탈한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평생을 택시 운전석에 앉아 넓은 앞유리창으로 들어오는 따가운 햇빛을 온몸으로 받으셨기에 본인은 비타민 D가 차고 넘칠 줄 아셨던 겁니다. 그 오랜 세월 창문 너머로 받은 햇빛이 내 혈관 건강에는 완전한 헛수고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시고는 무릎을 치시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이제 네 번째 해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밤에는 7시간에서 9시간 동안 푹 주무시면서 주무시기 직전에 복식 호흡을 하시고 양치질 후에는 무조건 치실을 사용하십시오. 이게 도대체 무슨 조합인가 의아해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잠의 중요성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뇌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을 때만 뇌혈관 주변의 미세한 청소 통로를 활짝 열어 낮 동안 쌓인 치매 유발 노폐물과 독소들을 시원하게 씻어냅니다. 그런데 잠을 자면서 코를 심하게 고시거나 중간중간 숨을 컥컥 멈추는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분들은 이 뇌 청소 작업이 완전히 올스톱되어 버립니다. 숨이 멈추는 순간 뇌는 극심한 산소 부족 상태에 빠지고 우리 몸의 교감신경은 깜짝 놀라 비상벨을 울리며 혈압을 미친 듯이 끌어올립니다. 코를 심하게 고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쓰러질 위험이 무려 5배나 치솟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잠자리에 눕기 전 반드시 5초 동안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5초 동안 입으로 길게 내쉬는 복식 호흡을 10번만 반복하십시오. 이 단순한 호흡법이 곤두선 신경을 가라앉히고 깊은 수면으로 빠져들게 하는 마취제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더해 자기 전 양치할 때 치실 사용을 덧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붓는 것을 단순히 입속의 문제로만 가볍게 넘기십니다. 하지만 잇몸의 상처는 세균들이 우리 피 속으로 곧장 뛰어드는 고속도로 톨게이트와 같습니다. 실제로 동맥경화로 꽉 막힌 환자분들의 혈관 찌꺼기를 뽑아내어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그 끈적한 덩어리의 무려 절반 이상에서 잇몸병을 일으키는 무서운 세균이 똑같이 검출됩니다. 매일 밤 치실을 꼼꼼하게 사용하셔서 입속 세균의 피난처를 없애버리는 것이야말로 우리 심장과 뇌혈관을 지키는 가장 훌륭하고 값싼 방어막입니다. 이만수 어르신은 고된 택시 운전을 마치고 집에 오시면 머리만 대면 골아떨어지며 집안이 떠나가라 코를 고셨습니다. 가족들은 아버지가 참 깊은 잠을 주무신다고 생각했고 어르신 본인도 코 고는 것이 숙면의 상징인 줄로만 아셨습니다. 게다가 피곤하다는 이유로 대충 칫솔질만 하고 잠자리에 드시면서 잇몸에서 피가 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그 지독한 코골이가 내 뇌의 산소줄을 끊어놓고 있었고 피나는 잇몸이 내 피 속에 세균을 퍼뜨리고 있었다는 사실에 어르신은 입을 다물지 못하셨습니다. 마지막 5번째 해법입니다. 평생에 딱 한 번만이라도 병원에 가셔서 LPA 피검사를 반드시 요구해서 받으십시오. 제가 앞서 우리가 흔히 받는 건강검진표에는 진짜 혈관 도둑이 빠져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숨은 도둑의 정체가 바로 이 LPA입니다. 이것은 부모님으로부터 고스란히 물려받는 타고난 유전적 혈관 폭탄입니다. 내가 아무리 채소를 많이 먹고 매일 땀 흘려 운동을 해도 이 수치는 거의 떨어지지 않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완벽하게 정상이더라도 이 수치가 높은 분들은 언제든 심장이나 뇌혈관이 막힐 위험이 무려 35%나 더 올라가니 주의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친척 중에 젊은 나이에 혹은 원인 모르게 뇌졸중이나 심장마비로 쓰러지신 분이 계신다면 이 유전적 소인을 아주 강력하게 의심하셔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일반 건강검진 항목에는 이 검사가 아예 빠져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직접 의사에게 해달라고 먼저 요청하지 않으면 평생 내 혈관 속에 이런 무서운 위험인자가 째깍거리고 있는지조차 모른 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룬 내용이 여러분의 일상을 건강하게 지켜줄 나침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영상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꼭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제가 밤을 새워가며 더 유익하고 생생한 건강정보 영상을 만드는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 모든 해법들을 하루 일과 속에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지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하기 쉬운 시간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잘 따라오셨다면 머리로는 충분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의학 지식도 내 삶에 직접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5가지 혈관 회춘 비법을 우리 일상생활 속에 어떻게 자연스럽게 끼워 넣을 수 있는지 아주 구체적인 하루 일과표를 짜드리겠습니다. 이만수 어르신께서 퇴원하신 후 실제로 지키고 계신 루틴이니 여러분도 오늘 당장 똑같이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아침에 잠에서 깨시면 곧바로 이불을 걷어차고 벌떡 일어나지 마십시오. 침대나 요 위에 편안하게 누우신 상태 그대로 코로 5초 동안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5초 동안 천천히 내쉬는 복식 호흡을 딱 10번만 반복하시는 겁니다. 밤새 느려져 있던 심장과 굳어있던 혈관에 산소를 듬뿍 불어넣어주면서 이제 하루를 시작하자고 부드럽게 시동을 거는 아주 훌륭한 아침 의식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아침 식사를 하실 때는 식탁 위에 시계를 하나 올려두시거나 즐겨보시는 30분짜리 아침 방송을 틀어두십시오. 그리고 그 방송이 끝날 때까지 수저를 내려놓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한 입에 30번씩 천천히 씹어드시는 겁니다. 이만수 어르신은 5분 만에 밥을 마시던 습관을 고치기 위해 처음에는 일부러 왼손으로 숟가락을 잡고 식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30분에 걸쳐 식사를 마치셨다면 이제 소파로 가실 시간이 아닙니다. 식후 10분 안에 무조건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을 이리저리 걸으시거나 가벼운 옷차림으로 동네를 한 바퀴 도는 10분 걷기를 실천하십시오. 아침, 점심, 저녁, 몇 끼 식사 후 10분씩만 걸으셔도 피 속으로 쏟아지는 당분을 근육이 싹 빨아들여 하루 30분의 훌륭한 혈관 청소 시간이 완성됩니다.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사이에는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 짧게라도 외출을 하십시오. 창문이 없는 야외로 나가서 모자나 얇은 겉옷은 잠시 벗어두고 팔과 다리에 직접 따사로운 직사광선을 10분에서 30분 정도 듬뿍 받으시는 겁니다. 이때 동네 아파트 계단이나 상가 건물 계단을 활용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마트에 장을 보러 가실 때 올라가는 길은 계단을 이용해서 6층 높이만큼 걸어 올라가시고 짐을 들고 내려오실 때는 반드시 무릎 보호를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시는 식으로 햇빛 받기와 계단 오르기를 한 번에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도 10분 걷기를 잊지 마시고 잠자리에 대준비를 하실 때는 화장실에서 양치질을 하신 후 반드시 치실을 꺼내 드십시오. 치아 사이사이에 숨어있는 무서운 혈관 파괴 세균들을 꼼꼼하게 닦아내어 입속을 완벽한 청정구역으로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우시면 아침에 하셨던 코로 5초 들이마시고 입으로 5초 내쉬는 복식 호흡을 다시 10번 반복하십시오. 하루 종일 긴장했던 교감신경이 스르르 풀리면서 7시간에서 9시간의 꿀같은 숙면으로 자연스럽게 빠져드시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일과표를 들으시고 나니 마음 한구석에 몇 가지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3가지 질문에 대해 속 시원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무릎 관절이 다 닳아서 계단을 오르기 힘든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무릎이 아프신데 혈관 살리겠다고 억지로 계단을 오르시면 절대 안 됩니다. 무릎을 망가뜨리면서까지 해야 할 운동은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평지에서 빠르게 걷는 것으로 충분히 대체가 가능합니다. 옆 사람과 가벼운 대화는 나눌 수 있지만 노래를 부르기에는 숨이 찬 정도의 약간 빠른 속도로 하루 20분에서 30분 정도 걸으시면 계단 오르기 못지않게 심장과 혈관을 강하게 자극할 수 있습니다. 외출이 힘든 날에는 집안에서 튼튼한 식탁 의자를 잡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천천히 10번씩 하루 3번만 반복하셔도 다리 근육을 키우고 혈관을 맑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가족들이 내가 잘 때 숨을 멈추는 것 같다고 걱정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좋아지지 않겠냐고 방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수면 무호흡증은 저절로 좋아지는 병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기도가 좁아지고 근육이 탄력을 잃어 증상이 더욱 심해집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종일 피곤하시다면 반드시
큰 병원의 수면 클리닉을 찾아가셔야 합니다. 하룻밤 주무시면서 받는 수면 다원 검사를 통해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시고 양압기 같은 안전하고 확실한 치료를 받으시면 거짓말처럼 아침이 상쾌해지고 혈관이 망가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아까 말한 그 유전적인 혈관 폭탄 LPA 검사는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하냐는 질문입니다. 이 수치를 확인하는 것은 복잡한 기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몹시 간단한 혈액 검사 하나면 끝납니다. 하지만 국가건강검진 기본 항목에는 빠져 있기 때문에 다음번에 고혈압이나 당뇨약을 타러 병원에 가실 때 담당 의사 선생님께 심혈관 질환이 걱정되니 피검사할 때 LPA 수치 검사를 꼭 좀 추가해달라고 직접 말씀하셔야 합니다. 평생 딱 한 번만 피를 뽑아서 확인하시면 되니 이번 기회에 내 몸속에 숨겨진 위험 요소가 있는지 확실하게 점검하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짜드린 이 하루 일과표를 보시고 나도 오늘 당장 이 건강한 습관을 실천해보겠다 결심하셨다면 지금 바로 댓글창에 숫자 2를 하나 꾹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분들이 남기신 댓글에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라는 따뜻한 답글을 서로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혼자서 마음먹으면 며칠 못 가 포기하기 쉽지만 이렇게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다 보면 어느새 평생을 지켜주는 든든한 건강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기나긴 건강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끝까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신 우리 어르신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머릿속이 복잡해지셨다면 다 잊으셔도 좋습니다. 다만 화면을 끄시기 전에 여러분의 가슴속에 꼭 새겨두셔야 할 단 3가지 핵심만 명확하게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건강검진표에 찍힌 정상이라는 2글자만 믿고 내 혈관을 갉아먹는 진짜 숨은 도둑들을 방치하는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둘째, 비싼 약이나 영양제를 찾기 전에 식후 10분 걷기 30분, 천천히 식사하기, 야외 햇빛 쬐며 6층 계단 오르기, 그리고 치실 사용과 7시간 숙면이라는 5가지 일상 습관을 먼저 바로잡으십시오. 셋째, 70세라는 나이는 결코 늦은 때가 아니며 오늘 당장 시작하신다면 굳어가던 혈관도 반드시 다시 맑고 부드럽게 젊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십시오. 이 5가지 황금 비법을 자신의 삶에 완벽하게 녹여내신 이만수 어르신은 과연 어떻게 되셨을까요? 응급실에서 그 무서운 미니 뇌졸중 진단을 받으시고 2달이 흐른 뒤 어르신께서 다시 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처음 병원에 실려오셨을 때의 그 창백하고 잿빛이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아주 혈색이 돌고 환한 얼굴로 씩씩하게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기도 전부터 본인의 몸에 일어난 기적 같은 변화들을 자랑하시느라 입가에 미소가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일어났다고 하십니다. 예전에는 택시 운전의 피로가 덜 풀린 것처럼 머리가 늘 천근만근 무거웠는데 복식 호흡을 하고 푹 주무신 이후로는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스펀지처럼 가볍고 맑아지셨다고 합니다. 게다가 매일 저녁 치실을 사용하시면서 양치할 때마다 세면대를 붉게 물들이던 잇몸 출혈도 완전히 사라지셨습니다. 가족들을 밤마다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끔찍한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 증상도 수면 클리닉의 도움과 저녁 산책 덕분에 씻은 듯이 사라져서 이제는 온 가족이 마음 편히 단잠을 주무신다고 하십니다. 이제 이만수 어르신은 동네 기원에 가실 때도 예전처럼 종일 앉아만 계시지 않습니다. 바둑을 한 판 두시고 나면 무조건 자리에서 일어나 기원 앞 공원을 한 바퀴 훌쩍 걷고 오시고 기원이 있는 상가 건물 3층까지 오르내리실 때도 절대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2다리에 힘을 꽉 주고 계단을 이용하십니다. 기원 친구분들이 도대체 무슨 좋은 보약을 혼자 지어 먹었길래 얼굴이 그렇게 훤해졌냐고 물어보시면 어르신께서는 비싼 양의 약 대신 내가 매일 먹고 자고 걷는 습관을 바꾼 것이 최고의 보약이었다며 동네방네 건강전도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진료실을 나서시며 제 2 손을 덥석 잡고 늦은 줄 알았는데 내 몸을 진짜로 아끼는 방법을 이제야 깨달았다고 연신 고개를 숙이시는 어르신의 모습에 저 역시 가슴이 뜨거워지는
감동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만수 어르신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모두가 내일부터 당장 겪으실 수 있는 찬란한 내일의 모습입니다. 나이가 70이 넘고 80이 넘었다고 해서 내 몸을 포기하기에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아름답습니다. 오랫동안 굳어있던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이 처음에는 당연히 어색하고 힘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일과표 중에서 딱 한 가지, 식후에 10분 걷기나 밥 천천히 먹기, 단 하나만이라도 오늘부터 독하게 마음먹고 실천해 보십시오. 그 작은 변화의 씨앗 하나가 내일의 맑은 혈관을 만들고 모레의 가벼운 발걸음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수많은 환자분들을 곁에서 지켜보며 확인한 절대 변하지 않는 의학적 진실입니다. 오늘 제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전해드린 이 진짜 건강 정보가 마음에 깊이 와닿으셨다면 부디 여러분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멀리 떨어져 사는 자녀들에게, 그리고 매일 함께 웃으며 노년을 보내는 소중한 친구분들에게 이 영상을 꼭 한 번씩 전달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무심코 눌러주신 그 공유 버튼 한 번이 어쩌면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그들의 남은 10년, 20년을 고통 없는 평안한 삶으로 바꿔주는 가장 위대한 기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우리 어르신들이 병원 문턱을 밟지 않고도 내 집에서 내 힘으로 꼿꼿하고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가장 정확하고 가장 실용적인 진짜 의학 정보만을 들고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당장 식후 10분 걷기를 실천하시겠다고 다짐하신 분들은 댓글창에 희망이라는 두 글자를 힘차게 적어주십시오. 여러분이 남겨주신 희망이라는 단어 하나하나가 모여 우리 모두를 건강한 100세 시대로 이끄는 든든한 등대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맑고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며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